국내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40일째 매일 4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여행 등으로 이동량이 늘 것으로 보여서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확진자가 이렇게 연일 1,000명 넘게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1,817명 발생했습니다. 주말 기준 최다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 글쎄요,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에도 이렇게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과 빠른 속도 때문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아무래도 지금 전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에 잘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초반에 한 서너 배씩 증가하던 것이 최근에 한 1.3배 내지 1.5배 정도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됐기 때문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이것을 우리가 보다 조금 선제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 낮을 때, 10% 미만일 때 보다 좀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또 확진자 수 규모도 좀 적은 상태에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좀 적은 상태에서 좀 확산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 더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전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한 예를 30%, 50%씩 증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네. 조금만 더 대면 접촉을 30%, 50%더 좀 참아주시고 또 검사도 조금 더 한 30%, 50% 조금 더 많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받고 계신 백신 접종 좀 많은 90% 이상 예약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접종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지금처럼 예방 접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력들이 지금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 국민의 거리두기 동참도 시급하고 접촉을 줄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연휴 기간이잖아요.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객들도 증가를 했고요. 또 조금 전에 저희가 좀 보도를 통해서 접했지만 일부 단체들이 연휴를 맞아서 집회를 또 강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번 연휴가 지나고 또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연휴 이후에 10배 이상 폭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은 뜻에서 이제 주신 경고 같고요. 물론 예. 지금 우리가 확진되는 확진자 수 통계보다 이미 더 많은 확진자들이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아직도 28% 이상 나오고 있고 또 항체 검사를 했을 때 특히 젊은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 정도만 확진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확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예, 예. 특히 델타 변이 요즘은 이제 젊은층 감염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문제는 또 이제 본인이 무증상이어서 또 본인이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킨 사례도 많고 또 증상이 의심이 되는데 이제 확진되는 것이 좀 두려워서 좀 숨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심한 폐섬유화나 호흡곤란 상태가 돼서 증상이 심해져야 이제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예, 예. 지금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방역 수칙을 특별히 위반하지 않아도 걸리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는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도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보다 더 격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서 더 보다 적극적인 지원, 또 직접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대면 소비를 통해서 그분들의 경제 활성화를 좀 지원해드리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건 네. 어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서 자기 동네의 골목 상권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좀 비대면 소비를 해주신다든지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좀 민간 차원에서 좀 도와드리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다 좀 많은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우리가 빨리 찾아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 있다면 다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감염 규모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고 예. 우리가 선제 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이제 해외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수 검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확진자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전수 검사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다 감염 위험이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미리 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무증상 확진자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를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또 많은 사례들이 가족 간의 전파가 아직 여전히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부에서 노출되시고 집에 와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동거하는 가족들에게 전파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노출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신 분들은 이제 집에서 어떤 자가격리보다는 조금 더 시설에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또 가급적이면 또 가족을 위해서라도 또 본인이 또 외부의 접촉을 좀 최소한 네. 또 줄이는 노력들도 가족 간의 전파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건 또 중증 환자의 발생도 늘어난다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좀 걸린 상황입니다. 일단 병상을 늘리면 거기에 따른 또 의료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고요. 이미 또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병상 수 통계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 중수본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병상이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네. 예. 물론 통계상으로는 뭐 한 30%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골고루 분포된 것이 아니고 또 환자들이 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족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어떤 환자분들의 위중증에 따라서 이제 병상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가벼운 폐렴이 와서 이제 산소 보조 치료 정도만 해도 되는 그런 중간 정도 환자들을 위한 전담병원이나 병상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빨리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예. 좀 빨리 소진되는 경향이 있겠고 또 위중증 환자분들 또 인공호흡기라든지 고류량 산소 요법이 필요하다든지 에크모를 한다든지 이런 위중증 환자분들에 위한 병상도 계속 빠르게 차고 있는데 특히 젊은 분들이 위중증이 되시면은 한 2-3달 이상 투병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병상이 빨리 비긴 좀 어렵고 오히려 계속 누적되면서 부족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병상뿐만 아니라 그 병상에서 환자를 돌보실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또 24시간 3교대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예, 많은 예. 인력이 그것도 전문 인력이 투여돼야 되는데 한 병상당 최소한 5-6명 이상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100병상 하면은 500-600명 이상 전문 인력이 바로 동원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립병원 같은 경우에도 경영 효율화를 해서 인력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거기서 코로나19 환자분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병상 수도 부족하지만 이제 의료 인력이라든지 예. 또 지금 뭐 인공호흡기나 특히 이제 에크모 장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환자분들이 많이 좀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크모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중환자분에게도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장비의 부족도 좀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민간 병상 수가 뭐 충분히 많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병상이 뭐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원급 종합병원급 병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OECD 평균 정도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민간 병원의 병상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코로나19에서 물론 병상을 사용해야 되지만 다른 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병상 수도 좀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위드 코로나 시대 전에 확진자 수를 좀 빨리 줄이는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의료 역량을 짚어봤고요. 지난 9일부터 18세에서 49세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 정부의 기대치가 이제 70%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보다 낮은 지금 60.6% 정도의 예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렇게 젊은 층이 좀 백신 접종 예약을 좀 적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7월 말에 했던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아직 받지 않은 분들 중에서 84%는 접종을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치랑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예약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원하는 날짜를 조금 우리가 8월 19일 이후에는 이제 한번 전체
예약을 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를 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래도 접종 동의율, 예약률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예약을 안 하신 분들에게 직접 사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대부분 부작용이 걱정된다든지 효과가 적을 것이 걱정된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좀 조사해봐서 네. 거기에 맞는 접종 전략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젊은 연령층의 백신에 대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어떤 백신의 예방 효과라든지 또 중증화 진행에 대한 효과에 조금 실망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일부 계실 수 있겠지만은 조금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 완료하셨을 때 효과는 더 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켜주는 거라든지 본인이 중증화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이제 50세에서 54세에 이제 1차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접종 속도에 좀 한층 더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제 예약하신 분의 90%가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네. 또 50대 분들도 84% 이상 많은 접종 동의율을 가지고 접종을 참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분들께서 이제 백신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많이 맞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다만 지금 같은 이제 4차 대유행 속에서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또 한 2주 정도 지나야지 우리가 조금 최대 면역 효과를 기다릴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이제 4주 간격인 것이 조금 이제 2차 접종이 6주로 좀 지연되면서 우리가 이제 접종 완료율이 조금 지연될 것이 조금 우려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백신이 확보된 상태에서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자녀 백신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폐기되지 않고 좀 조기에 많은 분들이 좀 맞으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2차 접종 간격이 좀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좀 우려를 표해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는 10월까지 전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또 목표 접종률도 높여나가겠다 이런 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또 가능한 건지 최근엔 또 물량 부족이 또 우려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차 접종분을 우리가 어느 만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지금 한 2주 정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2차 네. 접종 완료 시점이 좀 지연될 것으로 좀 우려는 되지만은 이제 4분기 이제 접종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백신 공급이 좀 불안정한 회사에 어떤 공급을 조금 우리가 보다 좀 안정성을 추가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70% 이상 접종 완료율을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70%뿐만 아니라 접종을 희망하시는 또 접종이 가능한 모든 국민들께서 접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계속 백신 접종 기회를 열어드리고 백신을 확보하는 노력들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또 직계약한 10만 회분까지 합쳐서 모두 50만 회분인데 얀센 백신은 1회만으로 접종이 또 끝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백신이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접종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추가 접종 추적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한 번 들어오셨다 또 한참 항해하셔야 되는 선원분이시라든지 또 아니면은 등록이라든지 외국인 등록이 좀 잘 안 되어 있으셔서 예. 그런 분들은 이제 1차 접종을 해드린다든지 또 아니면 또 방문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2번 방문하시는 것보다 한 번 접종으로 접종 완료를 할 수 있는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우리가 한 번 접종으로 충분한 장점을 볼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또 각 지자체별로 어떤 그 지역 인구의 특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각 지자체의 자율 접종을 많이 줘서 또 1차 접종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 대표단이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은 모더나 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위탁 생산 물량이 국내에 먼저 공급이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15일 이후에 아마 정식 발표될 것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생산분이 국내에 먼저 도입된다면은 우리가 공급의 안정성이 조금 더 안정된 공급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가 더 많은 양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좀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게라도 협상을 하게 되면은 공급의 불안정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조금 공식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상황 또 백신 이야기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